안 눌렀네. 계속 해볼까? 138페이지 질문 더. 백 139페이지 13번 가볼게. 6칸 그리고 1, 2, 4, 6, 8, 9 한 개씩 가로줄에 있는 세 수의 합이 서로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번에 성현아 13번 문제 이거 여기에 들어갈 세 개의 숫자 합이랑 여기에 들어갈 숫자 세 개의 숫자의 합이 같아야 된대. 그럼 뭐부터 할 것 같아 성현이? 일단 프린트 좀 이따 해줄 테니까 저기 있는 6개의 숫자를 다 넣을 건데 가로줄과 그러니까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숫자들의 합이 같게 해야 된대. 그럼 어떤 숫자들을 넣을 때 같을지를 생각하게 될 거잖아. 그래서 내려야 되는 결론이? 저거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2. 그렇지. 여기 있는 숫자들 6개를 다 더한 결과에 절반이 얘가 돼야 되고 또 절반이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 그럼 다 더하기 얼마야? 30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칸마다 그 합의 결과가 15씩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15씩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럼 15를 만드는 방법 고민해주면 되겠네. 자, 15가 되도록 한번 해볼까? 9가 들어가 있는 숫자부터 생각해볼게. 9가 들어가 있는 숫자를 가지고 15를 만들려면 나머지 두 개를 얼마 만들면 돼? 6 만들면 돼. 6 만드는 방법은? 6 만드는 방법? 2하고 4? 맞아? 2하고 3 말고 다른 방법. 6만 더 만들어서 넣어주면 돼. 그럼 그 6을 만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법이 2하고 4야. 다른 방법은?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을 해야죠. 선생님 입에서 더 이상 없다고 말을 듣는 것보다 15를 만드는 방법 중에 9를 포함하고 있는 3개의 숫자의 합이 15가 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구? 1, 6, 8로 배치해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만 같은 칸에 적혀주면 무조건 합이 15가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이제 이 숫자들을 직접 넣을 건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고민은 뭘까요? 그렇지. 그래. 민천이 말처럼 9, 2, 4하고 1, 6, 8을 넣을 건데 누구를 윗줄에 넣을 거고 누구를 아랫줄에 넣을지를 결정해야겠지. 방법 몇 가지? 2가지. 얘가 위면 얘가 아래, 얘가 위면 얘가 아래가 될 테니까 2가지. 두 번째, 그렇게 위에 들어갈 숫자 3개와 아래 들어갈 숫자 3개를 결정해놨다면 이제 그 들어갈 숫자 3개를 순서대로 배치해주면 돼. 몇 가지씩? 9, 2, 4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이니까 6가지. 아랫줄에 들어갈 숫자 3개를 배치하는 방법도 3팩까지니까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36가지가 정답이 될 겁니다. 마지막 최종 정답은 일단 이 숫자 3개의 세트를 위쪽 아래쪽 결정하는 방법과 그렇게 들어갈 숫자들이 결정이 되면 실제로 얘네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각각 6가지씩 2번 36가지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72가지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필기합시다.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으면 하자. 39페이지 질문 더 있는 학생. 좋아. 조합으로 넘어갈게. 142페이지 질문. 35번 한번 먼저 해볼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선택된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자, 몇 개를 택한다고? 두 개를 택한대. 그 두 개는 대답 잘해. 순서 중요한 거야? 순서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는 거야. 그냥 두 수를 택한다잖아. 예를 들어서 1하고 2를 택할 때도 1을 먼저 2를 나중에 뽑는 거랑 2를 먼저 1을 나중에 뽑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얘가 두 수를 택하면 된대. 두 수를 뽑아주면 된대. 누가 먼저 서고 누가 나중에 서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만약에 문제의 끝이었다면 정답은 10C2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10C2를 계산하는 방법은 누가 볼까? 하늘아. 만약에 정답이 10C2야. 계산 어떻게 주면 돼? 분자 쪽? 10 곱하기 9를 분모 쪽?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45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였겠지만 지금은 조건이 하나 더 걸려있네. 우리 45가지 연습해볼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1, 2 한 가지, 1, 3 두 가지, 1, 4 세 가지 막 나가다가 1, 10 9가지. 일단 내가 뽑는 두 개 중에 1이 들어가는 경우는 다 했어. 그럼 이제 1이 없는 경우 2, 3 10번째, 2, 4 11번째, 2, 5 12번째 막 하다 보면 또 2, 10으로 나오겠죠. 그럼 1이 뽑혀있는 경우도 2가 뽑혀있는 경우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3으로 3, 4, 3, 5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마지막에 9하고 10이 뽑힌 경우까지 계산돼서 저거 직접 다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45가지가 맞을 거라고. 여기서 1, 2랑 여기 절대 여기 어디가를 찾아봐도 이 정답 안에 이 1이라는 정답은 없을 겁니다. 왜?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누가 두 개 뽑혔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순서대로 적혀있냐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어쨌든 이렇게 45가지가 될 텐데 문제 다시 볼까? 그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거에 대한 결정만 잘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여러분들 이거 다 잘 알고 있을 거야. 두 개 숫자 더해서 짝수 만드는 방법은 뭐게? 홀수끼리 아닌 짝수. 홀수 더하기 홀수랑 짝수 더하기 짝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경우 나눠주면 되지. 첫 번째 홀수만 두 개 뽑으면 돼. 두 번째 짝수만 두 개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 뽑힌 두 숫자의 합이 짝수가 되는 건 당연히 맞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1, 2, 3, 4, 5, 6, 7, 8, 90을 구분해야겠네. 짝수 몇 개 있지 여기에? 짝수 몇 개 있어? 5개 있고. 홀수 몇 개 있니? 홀수 5개 있죠. 처음에는 그냥 두 수를 뽑는 거였으면 10C2로 끝내주면 되는 거였을 텐데 지금 문제는 합한 결과가 짝수가 되길 바라는 거니까 내가 뽑아야 되는 두 수는 홀수만 두 개를 뽑던가 아니면 짝수만 두 개를 뽑아야지 정답이더라. 그래서 계산을 10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뽑기는 홀수 중에서만 두 개를 뽑았어야 되고 아니면 짝수 중에서만 두 개를 뽑았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럼 OC의 계산 결과 얼마냐? OC의 계산 결과 얼마야? 10. 그래서 최종 정답은 홀수만 두 개 뽑는 경우 10가지와 짝수만 두 개를 뽑는 10가지가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될 거란 얘기였겠지. 그래서 정답을 20가지로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필기, 메모 간단하게 해주시고 조금만 더 합시다. 한 거 얼마 없지만 좀 일찍 쉴게. 조금만 더 하자. 아까 뭐 숙제 검사하면서도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미리 경고했던 거 아니야? 이번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못 본다면 경우의 수에서 망쳐가지고 못 볼 가능성이 크다고. 어려우니까 망치는 거지. 너희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무슨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냥 모르겠다고만, 어렵다고만. 숙제는 안 해오고. 왜 스스로들 좋아지기 위한 노력들을 안 해? 경호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 누가 몰라? 선생님이 잘 아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에 맞는 시간 투자도 선생님 방문하는 횟수도 늘려야지. 뭐 잘했다고 그냥 숙제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자리에만 앉아있냐. (142페이지) 질문 더? 몇 번? 34번 한번 가볼게. 1부터 9까지 자연수 9개의 공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자 완전 생기초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까지 해서 문제가 끝나겠지. 9개의 공이 있는데 몇 개 꺼내자? 3개 꺼내자. 그래서 정답을 9C3으로 해주면 되는 거였을 거야. 9C3을 계산한 방법은 9P3, 987, 9P3을 뽑고 있는 개수 3개가 줄 서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조합이라는 건 줄 서는 게 의미가 없는데 얘는 지금 3개가 줄을 서 있는 상태니까 물건이라면 3개가, 사람이라면 3명이 줄 서 있는 그 가지수를 제거를 해줘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암산해봐. 얼마지? 저 계산 얼마 나오니? 84가 정답이었을 겁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기본 문제였다면 정답은 84였겠지만 34번 뭔가 얘기가 더 있지? 뒤쪽 읽어볼게. 홀수가 적혀있는 공 2개와 짝수가 적혀있는 공 1개를 꺼내고 싶다. 막 꺼내는 게 아니라 또 적어야겠네. 자, 칠판 보자. 원래는 여기 있는 9개에서 짝수 홀수 구분 안 하고 그냥 3개 뽑은 거야. 그래서 84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 84가지 예를 들어볼게. 어떨 때는 홀수만 3개, 어떨 때는 홀수 2개의 짝수 하나, 어떨 때는 홀수 하나의 짝수 2개, 또 어떨 때는 짝수만 3개 뽑히는 경우가 다 포함돼서 84가지가 나온 걸 텐데, 지금 원하는 건 그냥 무조건 홀수 2개에다가 짝수 1개를 뽑는 경우를 찾아달래. 그럼 3개를 뽑을 때 3개 중에 2개가 홀수라잖아. 홀수 몇 개 있지 지금? 주머니에? 5개. 5개 중에 먼저 2개 뽑으면 되는 거잖아. 홀수가 2개 뽑히는 경우가 10가지가 있어. 거기에 자 동시에 대답. 여기에 계산할 거. 지금 여기도 계산할 거거든? 그때 이 2개를 연산한 방법은 덧셈입니까? 곱셈입니까? 다시 덧셈이야? 곱셈이야? 곱셈이 맞지. 동시에 뽑아야 되는 거잖아. 2개 뽑자마자 1개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짝수 2, 4, 6, 8 4개 중에 하나, 홀수 5개 중에 2개, 짝수 4개 중에 1개. 그래서 최종 뽑고 있는 공의 개수는 3개. 그래서 10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5C는 10, 4C는 4. 정답은 40가지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선생님으로서 좀 자격이 있는 거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지금
이 정도의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나와서는 안 돼. 이 정도를 질문할 상태로 시험에 임한 학생들은 보나마나 점수 그냥 개판 나올 거야. 그 정도로 기초 문제입니다. 기초 문제.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어려우면 어때?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아나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 걱정은 한 달 뒤에도 여러분들이 이럴까봐, 한 달 뒤에도 이런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가 될까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각자 스스로들 뭔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선생님이 경우의 수 시험 보면서 시험 망친 애들 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랬지. 심지어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조차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 바짝 긴장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142페이지 질문 더. (142페이지) 질문 없으면 쌤이 한 문제만 체크할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가 하나 보이네. 32번 문제 보세요. 축구대회에 참가한 10개 팀이 있대. 그 팀이 다른 팀과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한대. 우리 남학생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걸 리그라고 부릅니다. 지거나 이거나 그냥 무조건 모든 팀이랑 한 번씩 다 붙는 거야. 두 팀이 붙어서 그냥 이기면 바로바로 올라가는 걸 토너먼트라고 그러고, 토너먼트는 여러분들 뭐 여학생들도 알겠지. 월드컵 같은 거 하면 조별 예선 끝내면 막 이기면 바로 올라가고 8강전, 4강전, 결승전 가는 그런 걸 토너먼트. 그 전에 몇 개의 조를 구성해서 한 번씩 다 붙어본 다음에 성적으로 올려주는 걸 리그. 리그는 한 번씩 다 붙어보는 거. 토너먼트는 이긴 팀만 올라가는 경기 방식인데, 이 리그라는 건 열 개 팀이 한 번씩 할 거야. 그지? 맞아? 10개 팀이 한 번씩 경기를 할 건데, 그럼 나 참가한 10개 팀 중에 내가 한 팀이 있어. 나 총 경기 몇 번 해야 되지? 나 9번 해야 돼. 나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팀이랑 한 번씩 붙을 거니까. 맞아? 맞지? 그럼 참가한 팀 중에 한 팀이 또 영찬이 팀이야. 영찬이 팀 경기 몇 경기 해야 돼? 9경기 해야지. 모든 팀들이 다 몇 경기씩 하게 돼? 9경기씩 하게 돼.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너무 대충 생각하면, 한 팀당 9경기씩, 주어진 팀이 10팀이니까 90경기가 필요한 건가 싶다가도 정답 90경기일까 아닐까? 아니겠지. 어떤 경기가 있어? A가 B랑 붙고 B랑 A. 그렇지. 여기에 중복된 경기가 있죠. 지금 각 팀당 9경기씩 한다고 했는데, 이 경기 중에 내가 영찬이 팀이랑 붙은 경기가 있고, 또 마찬가지 영찬이 팀 기준으로는 영찬이가 선생님 팀이랑 붙은 경우가 각각 한 가지로 서로 다른 경기처럼 계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같은 한 경기였던 건데. 맞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자마자 정답 예측할 수 있겠네. 실제로 정답이 90이 아니라 얼마일 거다? 45경기일 거다. 맞아? 지금 같은 경기를 내 기준에서 한 경기, 다른 팀 기준에서 한 경기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90경기처럼 계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45경기야. 맞아? 여기서 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어쨌든 경기를 한다는 거. 한 경기 하는데 몇 개 팀이 필요한 거죠? 2개 팀. 그래서 명심해. 10개 팀이 경기를 한다는 건 2개 팀을 뽑는 것과 같다는 사실. 그래서 10개 팀이 모두 다 한 팀씩 다 경기를 치르고자 한다면 그 계산 방법은 10C2. 10개 팀 중에 2개 팀을 골라내는 방법. 10개 팀 중에 2개 팀을 고르면 그게 한 경기가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정답을 45가지로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근데 이거랑 똑같은 내용의 문제인데
표현하는 방법만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여름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모두 있을까? 10명이 한 번씩 악수하는 경우,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리그전을 치른다, 어떤 사람은 악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전부 다 악수를 하던 경기를 하던 두 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두 팀 또는 어떤 두 명이 뽑혀서 경기를 하게 될 거고 악수를 하게 될 거냐를 구분하는 거지, 그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같이 10C2로 계산될 거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잘 기억해놔. 다들 알고 있어서 질문 안 한 거지? 꼭 그래야 돼. 멍청이들 같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넘기지 말아라. 간간히 말하잖아. 그럴 바에 학원 끊는 게 낫다고. 여러분들 학원 다니는 이유 잘 알잖아. 모르는 거 나한테 배워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괜히 귀찮고 게을러서 넘기다가 나중에 또 시험 닥쳐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지 말고, 지금 충분히 공부해두고 나중에 하나씩 좀 메꿔나가면 되는 거죠. 나중에 다 메꿀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짜증나는 거야. 시험 1, 2주 남겨놓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하고 선생님만 짜증나는 거 아니지? 너희들 부모님들도 짜증날 거야.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학생은 시험 결과가 개떡같이 나올 테니까. 사실 1페이지 질문 더 있는 학생 없나요? 31번. 우리 그러면 31번까지만 하고 잠시 쉬자. 자, 이 문제는 숫자 대입해가면서 하다 보면 정답 나오겠죠. 이거 정답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좀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해야 되는 문제여야 돼. 다시 어에다가 1, 2, 3, 4, 5, 6, 7, 8, 9 넣다 보면 정답 나오지 않을까요? 무식하게라도 풀면 정답이 나와. 물론 그 학생이 순열과 조합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학생이 맞다면 언제든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데, 대신 이거 하나는 기억합시다. 이거 누구랑 같은 거지? 이거 누구랑 같은 거야? 10C 어리랑 같은 거죠. 대답 못한 친구들 아직도 적응이 안 되나 보네. 기억해놔. NC 얼과 NC N-얼이 같다. 항상 같다. N명 중에 얼명 뽑는 거랑 N명 중에 얼명 뽑고 남은 N-얼명을 뽑는 거랑, 예를 들어 한 번 더 들어볼까? 3명 중에 2명 뽑는 거랑 3명 중에 1명 남기는 게 같다고. 2명 뽑히면 1명 남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한 번 더 적어줄게. 왜냐? 10C 10-R은 이것도 같이 필겨놔. 10C 10에서 10-R을 뺀 것과 같다고. NCR은 NC N에서 N에서 R을 뺀 것과 같다고. 지금은 얘가 R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게 10CR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만 바꾼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면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네. 그럼 또 들어가자. 선생님이 계속 방정식 최대한 효과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24 곱하기 10CR 계산하는 방법 뭐였지? 10CR은 10 P R을 누구로 나눈 거? R
얼팩으로 에이 순열 조합 계산 방법 순열한다고 했잖아. NCR은 NPR을 얼팩으로 나눈 거랑 같다니까요. 그래서 10CR은 10PR을 얼팩으로 나눈 거랑 같고 그게 10PR과 같다고 하니까 이거 약분시켜주면 되겠네. 얼팩 넘겨주면 되겠네. 얼팩이 24가 되면 되겠네. 연속된 숫자를 1부터 곱한 결과가 24가 되는 건 몇 팩을 말하는 거지? 몇 팩을 말하는 겁니까? 4팩을 말하는 거죠. 얼팩이 24가 되게 해주는 방법은 4, 3, 2, 1을 말하는 걸 테니까 얼적에 들어갈 숫자는 4가 정답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해야겠지. 그 정답이 1번이었던 것 같네요. 실제로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요. 보통 방금 전까지 풀었던 것처럼 길다란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경우수를 찾는 문제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이렇게 순열하고 조합을 계산하는 어떤 공식이라든가 형태를 이용해서 방정식처럼 문제를 풀어내고자 하는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 정도까지도 공부를 해둘 필요는 분명히 있겠네. 질문 잘했어. 잠시 쉬었다가 피곤한 친구들은 좀 누워서 쉬고 좀 이따 들어올 테니까 두 번째 타임은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합시다. 혹시 추운 사람 있니? 얼굴이 보여줘봐. 아 진짜 공공이야. 사람이 잘하잖아. 딱 그냥 누가 봐도 걔네 이름 그룹 이름이 뭐더라? 그러네. 야 그룹 이름 뭐야? 근데 누가 봐도? 아야 그룹 이름 뭐라고? 그룹 이름. 에스파. 아니 얼굴이 변했다니까 진짜. 누가 에스파를 싫어하나 보네. 잘 아무도 안 싫어하는데 진짜. 야 얼굴이 변했잖아 이거는. 누가 변했다는 거야? 아 얼굴 빨간색에서 흰색으로 변했잖아. 아 그거는 살짝 그거 차이고. 얼굴도 작아졌더만. 얼굴 왜 작아? 봐봐. 그러니까 머리 빨간색 있잖아. 없네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살짝 있는 건데 누가 빨간색 야 아까운 얼굴이 커졌어. 야 그래 봤을 때 볼에 그냥 실하냐? 아까운 얼굴이 커졌다니까 진짜로. 아까운 얼굴 자, 조용 이제. 아이가 왜 이렇게 진짜로. 사진다가 먹는 변화가 안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야 이제 예쁘긴 해. 예쁘긴 해. 한강 있어요. 아니야 한강에 있겠그 뭐야 이거? 이게 한강에 가야 돼 진짜. 한강이 뭐 한국인? 진짜 살인 한국인은 뭐? 그래서 너희들 나이 때부터 유시민? 사람을 찾을 때 인간성을 보고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착해요 그냥 하이나 착해 진짜 이거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 근데 사인해보 있어요 사인해보 야 니가 거기 추웠다. 친필 사인해보 이름 써져 있어요 나중에 다 연애하고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너 있죠 한강에? 인성이 제일 중요해. 한국인? 뭐 한국인? 야 요즘 까불지 마. 유시민. 어이가 없네. 뭐 유시민다는 거 유시민. 중국인이라는 거 계속 한강에 딱 한국인 조용히 유시민. 그리고 넌 중국인 맞다 야너 중국인 뭐야 빨리 너 항상 아 니가 정해. 니가 정해. 아 내가 정확하다 재밌는 필리핀어로 하자 필리핀 필리핀이야. 아니면 장제스 장대에서 나 근데 그 사람 좀 저는 친구가 미모만 따져서 결혼한 친구였거든. 제수씨가 엄청 예뻐. 정말 연예인 벽은 좀 저리 가랄 정도로.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제일 못 살아. 애가 완전 스트레스도 받고 대화가 안 되고 성격 차이도 심하고 원형 탈모 오고. 큰 유전이? 그래서 다 소용없어. 우리 아빠 풍선 그렇지 않아. 선생 와이프도 결혼 전에 예뻤는데.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그냥 체중이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지? 아 녹음 분명히 결혼하면 49kg? 아 이거 뭐요? 키도 되게 크다고. 기종이 절반이. 되게 말랐어. 120 아, 되게 큰 정도는 아니구나. 가리나. 166 자기 정도. 키에서 120 빼면 여자 아이돌 있는 거고 100 빼야지 이제 166에 89에서 50이면 되게 많은 거거든. 제가 70이에요. 제가 62나 167인데 얘도 근데 신기할 정도로 결혼 딱 하고 말수가 하는 거 체중이 막 늘더니 지금은 60kg 배 수시는 60 중반 여자 돼가지고 아이돌 말해 여자 아이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예뻐. 1인제가 있어. 마음이 착해가지고 61이야. 그 여자애도 동물이야? 결혼 착해. 어. 자, 계속 시작해봅시다. 그 여자 43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한다.
마른 애들. 이렇게 43페이지 질문 내가 120페이지. 37번이요. 7번 38번? 7번 7번부터 가볼까? 7번 문제 봐. 계속 문제, 특히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당연히 도형 문제에 대한 어떤 경우의 문제를 처음에 찾는 거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페이지 아까 숙제부터 하다 보니까 풀지 못한 친구들 많아 보이던데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 경험 여름방학 때 했지만 뭐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래서 또 안 풀리는 거겠지. 잘 보고 기억 잘해라. 37번 가볼게. 꼭지점 8개, 정팔각형 3개의 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만든다. 3개의 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만든다. 그때 문제 말을 이해하기도 어렵구나. 이 삼각형 중에서 내가 지금부터 만들 삼각형 중에서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삼각형. 그런데 어떤 삼각형이냐? 한 변도 공유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다. 내가 만든 삼각형의 다시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 삼각형의 세 변이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정팔각형의 한 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원하는 삼각형은 하나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말하는 거죠. 내가 만들 삼각형의 세 변이 기존에 있던 정팔각형의 변이 아닌 것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럼 문제가 원하지 않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이런 삼각형. 삼각형을 기껏 만들었는데 한 변이 공유가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진 건 맞지만 변에 대한 공유가 있었던 거죠. 한 변만 공유한 것뿐만 아니라 두 변짜리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이 삼각형도 분명히 삼각형 맞지? 그런데 변 두 개가 공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말하는 건 삼각형을 만들긴 만들 건데 빨간 삼각형 말고 노란색과 같은 삼각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던 거야. 맞아? 정원이 어디 땅 쳐다보는 거 어디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시간 충분히 갖고 저렇게 만들어질 노란색 삼각형을 찾으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될지를 고민해 보는 거야. 먼저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 삼각형 만들려면 점 몇 개가 필요하지? 그 세 개는 순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뽑는 건 순열이다, 조합이다? 조합으로 뽑는다. 점 몇 개 있죠? 8개 8개의 점들 중에 3개를 뽑는 게 바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전체 삼각형의 개수가 됩니다. 자, 틀려도 좋으니까 생각해봐. 여기에서 뺄 거야. 이미 설계 선생님이 해줬어. 뭘 뺄 거냐? 저기 만들어질 전체 삼각형 중에 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과 2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찾고 2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찾는지 잠깐 고민해보고 대답 준비하자. 그림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까? 이따 질문하면 틀려도 좋으니까 자기 의견을 내봐. 틀려도 되니까 의견을 내. 아무 말도 못하는 학생 되지 말자. 선생님이 굳이 식을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 이유는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을 처음부터 한 번에 찾으면 좋겠는데 그게 고민이 되는 거지. 점 하나 찍고 두 번째 점이
변 2개를 건너뛰어서 찍혀야 될지 3개를 건너뛰어서 찍혀야 될지가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을 한 번에 찾는 게 힘들어 보여. 그래서 차라리 우리 아까 적어도라는 말이 사용됐을 때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여사건을 이용했던 것처럼 지금도 문제가 말하고 있는 삼각형을 찾기 위해서 직접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언급했던 삼각형이 아닌 애들을 한번 전체에서 빼보자는 식으로 설계를 해본다는 거죠. 그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일 거고. 자, 그럼 한번 잠깐 좀 한번 질문해볼까? 유진이부터 한번 해볼까? 유진아, 한 변만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 어떻게 찾으면 될까? 갑자기 현우 건너뛰니까 기분 좋지. 현우부터 할까? 아니. 어려워? 지혜야. 하얀 생각이 있나? 수환이밖에 안 남았네. 수환이 어때?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한 변만 공유한다는 거니까 내가 뽑을 3개 점 중에 2개 점이 그 변의 양 끝점이 뽑히면 되죠. 그러니까 요게 내가 만들 삼각형이 한 변이라면 한 변만 공유하는 삼각형일 경우에는 이 점 2개 말고 하나 더 찍어야 되는 거 맞아? 그 하나가 어디 찍혀야 돼? 나머지 하나가 찍힐 수 있는 점이 몇 개게? 5개. 여섯 개요. 6개. 준이 전재산 걸 수 있어요, 6개? 네? 전재산 걸고 6개로 말할 수 있냐고. 전재산 2,000원이네요. 좋아. 2,000원 걸고 말할 수 있냐고, 6개. 1,000원에 6개요. 1,000원 걸고 6개. 약간 준이 4,000원인 것 같아. 예. 대답하는 방식이 너무 독특해. 4개일 수도 있어요. 한 변만. 네 개라고. 6개. 4개까지 6개가 맞대. 야, 내가 처음 볼게. 4개야. 뭔데? 봐봐. 4개야. 주변이잖아. 그치, 저거지. 4개야, 이거. 자, 지금 준이가 말하고 있는 점 6개는 여기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6개로 말한 거지? 아니 4개 할게요. 어? 4개 할게요. 4개. 그럼 나머지 2개는 왜 안 되는 거야? 야, 이 6개야. 2명 받았다니까. 그렇지. 이 점과 이 점으로 만약에 마지막 삼각형을 만들 시에는 여기서 빼야 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2변 공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변만 공유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변 한 개당 여기다 적을까? 변 한 개당 몇 개의 삼각형? 2개. 한 개의 변이 삼각형의 변으로 결정되면 이 내용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총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 말해볼게. 요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나올 거고, 마지막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오게 되죠. 지금 그려낸 4개의 삼각형이 얘를 변으로 하고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말한다는 거지. 그런데 정팔각형은 변이 몇 개가 있어? 8개. 8개가 있죠. 변 하나당 4개씩 나오는데 그게 8개가 있는 거야. 8개를 말하는 이유 다시 말할게. 이쪽에서만 4개가 나오지. 그런데 또 어디도 있느냐? 또 간다. 요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변 한 개마다 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각각 4개씩. 그걸 8개의 변을 다 돌리다 보면 전체 삼각형의 개수는 32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이제 하늘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하늘아, 2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 아니면 개수 알고 있으면 정답 말해볼래? 2개 변. 자, 정답 말할 수 있는 사람. 2개 변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 몇 개? 16개요. 뭐 좀 안타깝다. 왜 쓰나? 실제로 2개 변을 공유하게 만들어 보면 돼. 24개죠. 어? 24개.
아, 24개? 24개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6개. 어? 8개? 8개? 8개 맞는 것 같은데, 그치? 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변이라고 할게. 그렇게 두 개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이 되려면 1번 변과 2번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 하나, 2번과 3번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 둘, 3번과 4번을 공유하고 있는 4번과 5번을, 5번과 6번을, 6번과 7번을, 7번과 8번을 공유하는 삼각형, 마지막 8번과 1번을 공유하는 삼각형. 몇 개 나올까? 방금 말한 거 8개 맞아? 혹시 9개 아니야? 7개 아니야? 생각해봐. 정확하게 몇 개일지. 8개 맞아요. 8개 맞죠? 네, 8개가 맞아. 그래서 이 삼각형 이외의 나머지 삼각형은 분명히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전체 삼각형의 개수가 맞거든. 그 중에 한 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과 두 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산 가볼까? 이거 분자 쪽 8부터 몇 개 곱한 거? 3개. 8, 7, 6 곱한 걸 분모 누구로 나누기? 3, 2, 1, 6으로 나눠. 8, 7, 6을 6으로 나누면? 56에서 32개랑 8개 합쳐서 40개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16개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었겠어요. 자, 필기부터 할게.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오늘 바로 집에 가자마자 정리가 필요해. 이 지금 복잡해진 그림 가지고 나중에 시간 제로 보려고 하면 잘 이해 안 될 거야. 바로바로 정리하세요. 자, 43페이지 질문 더. 39번 가보겠습니다. 39번 함수에 대한 얘기하고 있네. 자, 오랜만에 또 한번 기억 잘 떠올려봐. 선생님이 여러 가운데 이 종류의 수업을 이런 류의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쳐 줬었는지. (1, 2, 3, 4) 정의역에서 1, 2, 3, 4, 5, 6 공역을 향해 가는 함수를 만들 거래. 그리고 조건이 붙었어. 이거 쉽게 말해봐. 그냥 무슨 뜻이야 이거? x에다 1, 2, 3, 4 점점 큰 수를 넣을 때마다 그때 나오는 함수값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집어넣는 수가 커지면 함수값도 커져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1 넣었을 때 나오는 y값보다 2 넣었을 때가 3 넣었을 때가 그리고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가장 커야 된다는 얘기는 점점 그 함수값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말해볼래? 이렇게 가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1이 만약에 3으로 갔잖아. 그럼 2는 3보다 큰 4나 5나 6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가볼게. 하나 더 있습니다. F2는 3이 돼야 된대. 자, 우리 그럼 이거 함수할 때 경우에서 찾았던 기본 문제부터 한번 가보자고. 질문에 대한 대답해봐. 자, 7번 봐. 선생님 말 들어. 이거 조건 없어 지금. 그냥 이 말 없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든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함수의 이름은 f가 되는 거야. 이 조건 없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함수의 계수 계산하는 방법. 정답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해도 좋고. 6의 대제곱. 6의 누가 말했어? 저요. 6의 내제곱 맞죠? 준이가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래? 왜 6의 내제곱이야? 이제 x 하나당 y에다가 음. 숫자를 반드시 하나 이상은 대입해야 되니까 하나 이상이 아니라 하나만. 하나만 대입해야 되니까
저기 6개 중에 하나는 꼭 대입해야 되고. 그 말이지? 네. 1, 얘네 중에 하나로 가면 되고 2, 3, 4도 모두 6개 중에 하나씩 가면 되는 거랑 각 원소당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이 4개 4가지씩, 6가지씩 그래서 6의 4제곱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숫자가 너무 세게 클 거니까 그냥 안 할게. 36 곱하기 36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 두 번째. 일대함수의 개수는 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 1 갈 수 있는 길 몇 가지? 1 대응시키는 방법 몇 가지? 6개. 6가지. 2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3은 4가지. 4는 3가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우에서 처음에 배웠던 그 순열 6, 5, 4, 3 얘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그래서 6개 중에 4개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방법. 잘 봐도 1대1 함수를 찾는 게 사실은 순열이었던 거야. 우리가 함수 배우면서 함수의 개수를 찾는 1대1 대응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를 찾을 때 했던 그 방법이 사실은 순열이었던 겁니다. 1, 2, 3, 4, 5, 6 중에 순서대로 하나씩 1, 2, 3, 4한테 배열해 주는 거, 나열해 주는 거.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상수함수 가보자. 승현아, 상수함수 혹시 기억나나? 민찬이 상수함수가 뭐였지? 이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아니었어? 누가 하나에 다 재민이가 아는 것 같으니까 재민이가 말해봐. 뭔데? 저 X의 4가지 함수 중에서 Y의 한 가지의 개수 X값 4개가 저 Y의 그 6개 중에 하나의 하나한테만 집중되는 함수 말하는 거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치역의 개수가 한 개의 함수. 공역은 지금 1, 2, 3, 4, 5, 6, 6개가 있지만 저 y 값들 중에 딱 하나만 치역이 되는 함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럼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 나올까? 6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한 개에 집중되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저는 한글 함수 뭐였어? 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 그럼 몇 가지 나올까? 한 가지요? 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 1 어디로 가야 돼, 저거나? 1. 2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몇 가지야? 아, 이거 또 낚이고 그런다. 한 가지죠. 그래.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한 개가 있는 거야. 화살표가 4개가 있어서 4개가 4가지가 아니라 내가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의 함수 하나만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함수표에서의 함수 개수를 찾는 기본적인 방법이었고, 좀 이따 필기도 같이 해놓고 지금은 이제부터 이거 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억날 거야. 워낙 많이 했던 말이니까. 이거 점점 큰 수를 대응시켜달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수업할 때 어떻게 말을 했었냐면, 이 부등호는 순서를 정해놓은 순서를 정해놨어. 내가 칠판 얘네들 중에 누구를 1한테 줄까, 누구를 2한테 줄까, 누구를 3에 연결할까, 누구를 4에 연결할까가 아니라 얘네들 중에 얘네들한테 화살표를 받을 숫자 4개를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칠판 잘 들어. 1, 2, 3, 4한테
연결될 숫자 4개를 3, 4, 5, 6이라고 할게. 만약에 그랬다면 원래대로는 1. 얘네들 중에 누구한테 줄까? 4가지. 2. 남은 3개 중에 누구한테? 남은 2개 중에 누구한테? 남은 1개한테 마지막 4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받을 숫자를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애를 어떤 애한테 연결할 거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져. 그게 바로 순열이었어. 내 맘대로 순서를 정하는 거야. 1번 자리 누구를 갈 거냐, 2번 자리 누구 놓을 거냐, 3번 자리 누구 놓을 거냐. 그런데 지금 이 함수에서의 여기 적혀있는 이 부등호는 문제 칠판 점점 커지게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한테 화살표를 받을 숫자를 정해놨잖아? 그럼 무조건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돼야 돼. 무조건이야. 내 맘대로 화살표를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돼? 그래서 저 함수에 나와 있는 이 부등호는 순서를 정해놨다는 거야. 순서를 정해놨다는 말은 내가 문제를 풀면서 순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뭐만 한다? 어차피 내가 줄 서는 거 아니라면 뭐만 해주면 돼? 이 1, 2, 3, 4에 연결받을 뭐만? 숫자들만 뽑아놓으면 되는 거야. 다 까먹었구나. 저 부등호는 이 숫자들의 연결을 받을 대응이 될 숫자들을 뽑아놓기만 하면 그 뽑아놓은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애가 1한테, 그 다음 애가 2한테, 그 다음 애가 3한테, 그 다음 애가 4한테. 순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할 수 있는 건 뭐만 해주면 되느냐? 1, 2, 3, 4한테 연결받을 숫자 4개만 뽑아놓으면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 그런데 얘기가 하나 더 있어. FE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대? FE는 뭐가 돼야 된다니? 3이 돼야 된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정답 찾으러 가자. 이거 무조건 여기로 고정돼 있대. 이거 무조건 여기랍니다. 그럼 1 어디로 보내야 되지? 1은 무조건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로만 가야 되죠. 왜? 점점 함수값이 커져야 된다 그랬잖아. 2 넣었을 때 결과가 3이 된다면 1 넣었을 때 결과는 그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네들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경우의 수 찾아볼게. 1, 2, 3, 4가 갈 수 있는 길. 여기 몇 가지? 1 갈 수 있는 길은 1이나 2 중에 하나, 2가지. 동시에 2가 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그렇지. 2가 갈 수 있는 길은 무조건 3한테만 가는 1가지. 동시에 이제 누구만 보내주면 돼? 3하고 4만 보내주면 되는데 잘 들어. 3하고 4가 화살표를 보낼 곳은 누구 중에 하나? 4, 5, 6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방금 말했어. 3을 넣은 결과보다 4를 넣은 결과가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 그럼 3을 넣었을 때 연결될 숫자랑 4를 넣었을 때 연결될 숫자 총 몇 개가 필요한 거니? 3, 4를 연결시켜주려면 이 4, 5, 6 중에 숫자 몇 개가 필요한 거야? 2개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 2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것처럼 순열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조합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거야? 다시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보자. 3하고 4한테 연결될 숫자를 정했어. 내가 누구냐면 4하고 5한테 연결해주기로 정했습니다. 그럼 3, 4를 4하고 5한테 연결할 때는 원래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고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거든. 그래서 2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부동호가 순서를 정해놨다 그랬잖아. 그래서 순서는 내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 부등호가 정해주는 거니까 아까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뭐만 한다고 그랬어? 뽑기만 하는 거야. 이 3개 중에 몇 개? 3개 중에 이거 이해 잘 못하고 있구나. 3개 중에 그 3개는 4, 5, 6 중에서 2개만 뽑아주면 돼. 그 뽑힌 2개 중에 작은 숫자 누구한테 연결하면 되고 3한테 연결하면 되고 뽑힌 2개 중에 큰 숫자 누구한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4한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왜 그렇게밖에 연결을 못해? 얘가 이렇게 부등호로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숫자 2개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2개를 누구한테 연결할지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1 갈 수 있는 길 2가지, 2는 1가지, 3과 4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이거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정답은 6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6가지가. 잠깐만 찍어줘봐. 여기 말하는 3가지 내가 다 말해줄게.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말할 수 있는 3가지가 뭐냐? 잘 봐. 첫 번째, 이렇게 가는 거 1가지. 두 번째, 얘는 맞는데 이렇게 가는 거 1가지. 그래서 2가지. 마지막 3번째, 얘가 여기로 가는 거 1가지 더 추가. 그거 3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이해돼?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순서, 숫자를 뽑아내잖아. 그럼 그 뽑은 숫자들이 작은 숫자부터 얘네들한테 하나씩 연결이 되는 거야. 왜? 이 부등호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런 유의 문제를 풀 때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숫자를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뽑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화살표로 연결이 될 거야. 알아서 누가? 이 부등호가 알아서 화살표를 연결시켜 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부등호를 갖고 있는 함수들 간의 어떤 관계가 주어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건 명심해. 순열로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을 골라내는 방법을 순열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뽑는 작업만 해야 되는 조합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야. 자, 필기 다시 해놓고 선생님이 질문 안 받고 40번 문제 한 번 더 풀어줄 테니까 일단 39번 필기해놓으세요. 끝나자마자 40번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학생 나올 수 있게. 우리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구나. 좀 무겁게. 자, 40번 문제 한번 고민해볼까? 선생님이랑 좀 이따 바로 시작하게. 40번 문제 풀이 시작해봐, 얘들아. 문제 정확하게 해석하자. 떠들지 말고. 그런데 함수 문제 풀 때 항상 실수하는 것들 많이 있지. 문제에서 1대1이란 얘기 한 적도 없는데 1대1처럼 문제를 푸는 학생들 되게 많아.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40번 문제 지금 미리 얘기하자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1 넣었을 때와 3 넣었을 때와 5 넣었을 때의 관계, 그리고 별개로 2 넣었을 때와 4 넣었을 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문제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1, 3, 5와 2, 4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1, 3, 5 때문에 2, 4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란 뜻이야. 그걸 참고해서 선생님 말이 좀 도움이 됐다면 그거 좀 참고해서 문제 한번 해석해봐.
분명히 말했죠. 1대1이라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갔던 길 또 가도 돼. 갔던 길 또 가도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1, 3, 5 할 때 갔던 길 있지? 그거 2하고 4가 가도 된다는 얘기야. 10개인가요? 응? 10개인가요? 그치.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갑자기. 고장났나봐. 세빈아. 근데 100개예요? 응? 100개예요. 어디 보자. 아니? 아니라잖아. 그렇게 맞다고. 아니라잖아. 맞아, 100개. 100개 맞아. 역시 나야. 내가 말했잖아. 싸가지. 역시 나야. 오늘 현우는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네. 다 찍어 먹어. 잘 찍었다고? 현우 한번 설명해 볼래? 네? 왜 100까지 나왔는지? 못하죠? 못하죠? 밥집 맞죠? 선생님 대충이라도 말해봐. 느낌 오면 바로 멈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영 느낌이 아니다 지금. 느낌이 안 나긴 하는데 그냥 대충 대충 해? 문제는 영. 여기가 아니 뭐야? 문제를 어떻게 대충? 아니 그 정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지. 이제 우리 16살이잖아. 17살, 16살. 세빈아! 주면 안 돼. 자, 한 번만 더 필게 해줘. 이런 부등호는 그냥 선생님 식대로 적을게. 아까랑 똑같이 순서 정해놨다는 뜻이야. 응? 내가 얘한테 줄까 이걸 쟤한테 줄까 얘한테 줄까가 아니라 무조건 얘한테밖에 줄 수 없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화살표를 주도록 결정이 돼 있으니까 함수라는 게 뭐야? 이거 누구한테 줄까 고민하는 거잖아. 얘는 누구한테 주고 3은 누구한테 4는 누구한테 마지막 5는 누구한테 연결할지를 고민하는 건데 저 부등호 때문에 내가 이거 얘한테 줬다가 이거 얘한테 줬다가 다시 얘한테 줬다가 얘한테 줬다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뒤집어서 왔다 갔다 못한다는 얘기인 거지.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정하면 되는 거라 순서를 정해놨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문제 풀 때는 뽑기만 한다고 조합만 쓰는 거야. 뽑아 놓으면 돼. 다시 얘네들한테 연결받을 숫자만 뽑아 놓으면 여기에 숫자만 뽑아 놓으면 뽑힌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애가 1한테 그 다음 작은 애가 2한테 그 다음 작은 애가 3한테 제일 큰 애가 5한테 연결이 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뽑아 놓으면 알아서 함수가 완성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선생님이든 여러분들이든 화살표 누구한테 보내야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뽑기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 1하고 3하고 5 먼저 가보자. 이거 얘네들한테 하나씩 가야 돼. 그러려면 어쨌든 1, 3, 5한테 연결을 받을 숫자 몇 개가 필요하지? 3개가 필요해. 몇 개 중에서? 몇 개 중에서? 어? 뭐 때문에 또 6개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야? 5개 중에서 이 5개의 숫자 중에 몇 개를 뽑아놓고 3개를 뽑아서 1, 2, 3이 뽑혔는지 1, 2, 4가 뽑혔는지 3, 4, 5가 뽑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3개의 숫자를 뽑아놨잖아? 그럼 뽑힌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한테? 1한테 그 다음 숫자가 3한테 그 다음 숫자가 그렇게 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5개의 숫자 중에 3개만 뽑아내면 이 모양에 맞는 함수가 알아서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한 결과가 10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2하고 4도 2하고 4한테 화살표 받을 숫자 몇 개 필요하지? 얘네들한테 연결될 숫자 몇 개 뽑아놔야 돼? 2개 뽑아놔야 돼. 몇 개 중에서?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야? 2개 중에서야? 그렇지, 5개 중에서지. 자신있게 말해야 돼. 왜? 1대1 함수란 얘기를 한 적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써먹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2하고 4는 또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 또한 1, 2, 3, 4, 5 5개 중에 2개 뽑아내면 됩니다. 뽑힌 2개 중에 작은 건 누구한테 연결해주고? 2한테. 그리고 큰 숫자 누구한테? 4한테 연결해주면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을 10 곱하기 10, 100까지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필기 부탁할게. 한 명이라도 더 이해했길 바래. 자, 조금만 더 갑시다. 144페이지. 지금 핸드폰 시계 좀 봐봐. 몇 시니 지금? 9시. 이건 시계가 그렇구나. 조금만 더 갑시다. 144페이지 질문. 144페이지 질문. 몇 번? 2번. 2번 가볼게요. 자, 이거를 지금 혜진이가 질문했나? 혜진이 말고 혹시 뭐 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손에 안 익은 거지. 조합 계산 방법대로만 진행하면 문제는 금방 풀려. 같이 하자. 자, 다 같이 봐. 이거 누구부터? 숫자 누구부터 적어서? n 플러스 2부터 몇 개 적는 거지? n 플러스 2부터 몇 개? 2개 뽑는 거, 2개 적는 거지? n 플러스 2, 그 다음 여기다 1 뺀 n 플러스 1. 그렇게 숫자 2개 하는 게 n 플러스 2p2야. 그거를 몇 팩으로 나눠주는 거지, 이 문제? 2팩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얘부터 시작해서 순열로 계산한 숫자 2개를 여기에 있는 숫자에 대한 계승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누구부터? n부터 몇 개? 2개. 그걸 누구로? 2팩으로. 이거 누구부터? n-1부터 몇 개? 몇 개? 2개. n-1 다음에 숫자가 n-2겠죠. 그걸 또 누구로?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럼 분모 전부 다 2팩이니까 나누자. 그래서 선생님 암산 갈게. 이거 전개한 거랑 이거 전개한 거 좌변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n제곱 n제곱 2n제곱에 n제곱 넘어갈 거니까 몇 n제곱? 1n제곱. 여기 1창 몇 n? 마이너스 4n. 여기 1창 몇 n? 아니야. 3n. 그럼 마이너스 4n에 3n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몇 n? 7n. 여기 상수항 얼마? 상수항 2. 저쪽 상수항 얼마? 2. 사라지겠네. 그래서 n은 0 또는 7일 텐데 이 자리에 0이 들어가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죠? 0개 중에 2개를 뽑으라니. 항상 뽑는 것보다 최소한 같은 수만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2개를 어떻게 뽑아? 그래서 아무리 2차 방정식을 푼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만 선택을 하는 게 맞겠더라. 그래서 2번은 정답 2번이었겠네요. 기본적인 계산에 충실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자, 한 번 더. 44페이지 질문 더 있는 학생? 그 얘들아 우리 7번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쉬자.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동시에 선택할 때, 자 지금 선생님이 다시 읽어볼게. 1부터 15까지 15개의 자연수가 있나봐. 거기서 서로 다른 두 수를 동시에 선택할 때 여기까지만 읽고 결정해야 되는 거야. 아, 순열이다, 조합이다. 이 문제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서 생각해야 돼, 순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 두 수를 선택한다는 건 큰 수, 작은 수 순서대로 생각한다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문장도 보면서 이해해야지. 선생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두 수를 동시에 선택한다는 건 조합 말하는 거예요. 조합. 두 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막 장황하게 누구 먼저 누구 나중에 뽑히는지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택한다잖아. 1, 2 선택한다잖아. 2, 1 이런 거랑 구분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선택한다는 말은 그냥 어떤 두 수가 뽑히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지 그 뽑힌 두 수의 순서를 고려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인 거야. 갑시다. 계속 몇 번이었어? 7번 계속 갈게. 선택된 두 수의 곱이 짝수. 그럼 이것만 해석하면 또 끝나겠네. 그럼 이거 당연히 또 구분해야죠. 1부터 15까지 전체 숫자 몇 개? 전체 숫자 몇 개? 15개. 그 중에 홀수 몇 개? 짝수는 몇 개고? 몇 개 느리지? 홀수 8개. 짝수는 7개죠. 홀수에서 시작해서 홀수로 끝나니까 아무래도 짝수보다 한 개가 더 많겠죠. 그렇게 15개가 있는 거야. 그럼 자, 곱이 짝수가 된다. 곱이 짝수가 되는 방법 뭐죠? 짝수가 하나 이상 아유 미찬이 또 좋은 편했네. 적어도랍니다. 적어도 짝수가 하나는 있으면 된다.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적어도라는 말 들어가면 6건 여집합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지. 전체에서 두 수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네. 그럼 전체는 뭐니? 15개의 숫자 중에 2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짝수 홀수 구분 없이 일단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아무거나 2개 다 뽑아내는 방법이 15C 2가지가 될 거고 거기서 두 수 모두 홀수가 뽑힌다는 건 15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아니라 여기 중에서 2개가 다 뽑히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8C2가 되는 거죠. 이건 짝수 홀수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2개를 다 뽑는 전체 경우의 수. 이건 홀수 중에서만 2개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홀수들만 뽑혀있는 경우의 수를 빼면 나머지에는 짝수가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짝수가 2개 있거나 그게 문제가 원하고 있는 현재 조건일 테니까. 자, 암산 갈 거야. 분자 15 곱하기 누구? 14. 그거 분모 누구로 나누는 거지? 2로 나눠주면 되지. 2 곱하기 1로. 그럼 15 곱하기 7이니까 얼마인가? 105. 이거 8 곱하기 누구를? 7을 누구로? 28. 2 곱하기 1,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8 곱하기 7, 2로 나누면 4 곱하기 7, 28이 되겠네. 정답 얼마? 77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수고들 했어. 조금 쉬고 한 타임만 더 집중해서 하고 가자. 뭐 이거 건드리지 않게 조심해라. 네. 아니 이게 우리 한 개인가 봐. 자, 시작하자. 144페이지. 자, 일어나고 핸드폰 집어넣고 144페이지 질문. 아까 시험 숙제 공부할 땐 다 틀려놓고 질문을 안 하지? 몇 번? 3번 가볼게. 어떤 모임에서 N명의 참석자들이 아까 했던 얘기죠. 참석자가 N명인데 N명이 다 한 번씩 악수를 할 거래. 그럼 악수를 한다, 경기를 한다. 전부 필요한 건 2명 2팀이야. 악수를 하는 횟수건 리그 경기를 하는 횟수건 필요한 악수의 횟수는 N명 중에 어떤 2명을 뽑아서 악수를 시킬 거냐죠. N명 중에 2명 뽑는 게 악수하는 방법 한 가지가 된다는 거지. 여기 있는 선생님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몇 명이야? 15명, 16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 뽑힌 2명이 만약에 나하고 영찬이야. 그럼 한 번 악수한 거고, 나하고 채빈이야. 한 번 악수한 거고, 뭐 혜진이하고 현우야. 한 번 악수한 거고.
그러니까 누가 두 명이 뽑혔느냐에 따라 그게 한 가지가 전부 압수의 수가 되는 거라 문제는 이게 105가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나머지는 조합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n부터 2개 곱한 걸 2팩으로 나눠준 결과가 105. 그래서 연속된 두 숫자의 곱이 2 넘겨주면 210이 되면 되는 걸 거고. 맞아요? 그럼 이건 2차 방정식으로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만 어차피 이거 정답이 자연수일 거잖아. 연속된 두 자연수를 곱한 게 210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라서 찾으면 되죠. 찾을 때는 너무 엄하게 찾지 말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만한 상식 중에 하나가 15의 제곱이 225야. 15 곱하기 15가 225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그 연속된 숫자는 15랑 같거나 아니면 15보다 작은 쪽에서 정답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15 곱하기 14 또는 14 곱하기 13이 되겠네. 근데 꼬라져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맞나요? 이거 어차피 1의 자리가 0도 나오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만한 어떤 근처의 수치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것도 자연수가 정답일 걸 뻔히 알고 있는 문제가 맞다면 우리가 금방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지금 모인 이 악수라는 데 모여있는 인원이 15명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네요. 44페이지 질문 더 있는 학생 몇 번? 8번 문제 가볼게. 크기가 같은 빨간 둘, 파란 셋, 노란 넷. 자, 이렇게 있답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자,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는 당연히 경우의 수가 몇 개? 7, 9, 9개 중에 두 개 뽑는 게 정답이었겠죠. 물론 지금 문제는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9개 중에 두 개 뽑으면 돼.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 중요하지 않아. 그냥 9개 중에 두 개 뽑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건데 8번 문제 끄트머리 보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공을 뽑기를 바라는데 자, 여기도 풀이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될 것 같다. 첫 번째, 직접 찾기. 어떤 경우? 빨간색 하나랑 파란색 하나, 아니면 빨간색 하나랑 노란색 하나, 아니면 파란색 하나랑 노란색 하나를 뽑는 게 서로 다른 색 두 개를 뽑는 거겠죠. 아니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면 되겠네. 같은 색 두 개를 뽑은 걸. 이 풀이도 누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뭐해. 근데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런 풀이들을 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풀이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한번 두 풀이 모두 똑같은 정답이 나오게 되는지 확인해보자. 자, 갈게. 빨간색, 파란색 하나씩. 그럼 내가 뽑는 두 개가 빨간색이 하나 뽑히려면 일단 빨간색 두 개 중에 하나, 파란색 세 개 중에 하나 뽑혀야 되겠죠. 빨간색, 노란색이라면 두 개 중에 하나, 네 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될 거고, 마지막 파란색, 노란색으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는다면 파란색 세 개 중에 하나, 노란색 네 개 중에 하나. 이게 빨간색, 파란색 하나씩 뽑는 방법, 이게 빨간색, 노란색 하나씩 뽑는 방법, 마지막 얘가 파란색과 노란색을 한 개씩 뽑는 방법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6 더하기 8 더하기 12, 6 더하기 8 더하기 12니까 26인가요? 한 번 더 검토해볼게. 6가지, 8가지, 12가지 맞지? 그래서 26가지가 맞겠네. 자, 두 번째는 전체 9C 2 중에 같은 색깔입니다. 빨간색 두 개 중에 두 개 뽑히는 경우, 아니면 파란색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뽑히는 경우, 아니면 노란색 네 개 중에서 두 개가 뽑히는 경우. 전체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에서 빨간색으로만 두 개, 노란색으로만 두 개, 파란색으로만 두 개, 노란색으로만 두 개 뽑히는 경우를 빼준다면 나머지는 색이 다 다르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그럼 9 곱하기 8을 2팩으로 나눌 거니까 36이 되겠네요. 2C는 1, 3C2, 이거 왜 뺄셈으로 돼 있지?
3C2는 3, 4C2는 계산 빨리빨리 하면 되지? 6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36에서 10개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계산 결과는 26가지가 정답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두 가지 모두 풀기 부탁할게. 정답 맞추실 친구들도 두 가지 방법 다 생각하면서 문제 풀지 않았을 거잖아. 여러분들 숙제 그런 식으로 안 하지? 그냥 대충대충 풀어서 정답 나오면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정답을 맞췄던 맞추지 못했던 두 가지 풀이가 모두 가능하고,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하기 전에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하자.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 수업 들어가서 지금 문제 이해해서 알겠지만 그렇게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야. 두 개 뽑을 건데 다른 색 나오길 바란다잖아. 그럼 그 다른 색 두 개가 어떻게 다른 색이 두 개 나올 거냐? 빨파 나올 거냐? 빨로 나올 거냐? 파노 나올 거냐? 고민해서 각각의 경우 찾아서 더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서로 다른 색 원하고 있으니까 서로 같은 색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보자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해주면 돼. 조금만 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군가에 의존하지 마. 선생님 수업에 의존하지 말고 안 풀린다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풀이 듣지 마. 응? 심할 정도로 오버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야. 선생님은 진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너무 풀고 싶어서 하루 전체를 쓴 적도 있어. 결국에 풀었나요? 응? 결국에? 아니. 어. 그날은 못 풀고 다음날 한 뭐 2분? 몇 분 안 걸려서 그냥 바로 푸는 법이 생각나서 풀린 적도 있고. 그리고 고민하다 안 풀리면 뭐 선생님도 답지를 보겠지. 그 욕심이 있어야 돼. 누군가의 도움 없어도 내가 풀 수 있을 거라는 욕심이 있고, 그런 욕심 하나하나가 또 성적을 빨리 올려준다는 거니까. 문제가 그냥 진짜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들도 어떤 때는 또 너무 쉽게 풀리기도 하고, 끝끝내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을 테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 낭비는 절대 아닐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공부는 시험 기간 때 하는 건 아니죠. 시험 기간 때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서 머리에 담아놔야 되는 거니까. 지금 선생님 말하는 학습법은 평소,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를 말하는 거야. 지금과 같을 때.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뭔가 개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을 텐데. 시간이 없다는 건 좀 핑계야. 자, 넘어가 볼까? 145페이지 질문 몇 번? 9번부터 가볼게. 이것도 뭐 AK 어쩌고저쩌고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천천히 읽고 이해부터 하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K번째 나온 눈의 수를 AK라고 부르겠대. 그러니까 A1은 첫 번째 눈의 수, A2는 두 번째. 그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런데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이것도 함수랑 같습니다. 이것도 함수랑 같아요. 내가 함수표 만들어줘? A1, A2, A3, A4가 눈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 1, 2, 3, 4, 5, 6 중에 얘네 중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함수를 말하는 거라면 A1, 1, 2, 3, 4, 5, 6 중에 하나, A2도 6개 중에, A3도, A4도 정답 6의 4제곱까지가 되겠죠. 아까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6의 4제곱까지가 있는 거야. 그 6의 4제곱 시작 말해줘. 시작. 첫 번째 는도, 두 번째 는도, 세 번째 는도, 네 번째 는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렇게 막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6의 4제곱까지야. 36 곱하기 36.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문제 보니까
뭐가 당장 한눈에 들어오느냐? 바로 이 부등호가. 또 적을게. 순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뭐만 한다? 그래서 나는 뽑기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 뭘 중이냐? 얘네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주사위의 눈은 1, 2, 3, 4, 5, 6 중에 하나니까 얘네들 중에서 이 각각의 문자에 대응될 4개의 눈만 뽑아내면 되는 거죠. 4개의 눈만 뽑아내면 돼. 뭐 예를 들어서 6개 중에 4개 뽑은 게 한번 해볼게. 얘네들이라고 해봐.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 순서상으로 지었던 내용에 의하면 이런 거 있어. 얘가 2로 가고 얘가 4로 가고 얘가 5로 가고 얘가 6으로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4로 갔다가 얘가 5로 갔다가 얘는 2로 갔다가 얘는 다시 6으로 갔다가 막 지 멋대로 줄 서도 되는 거야. 그게 원래 순열이죠. 누구를 누구한테 연결해 줄지를 고민하는 게 순서를 고민해 주는 게 순열이라면 지금은 숫자가 정해지잖아? 그럼 점점 큰 눈이 나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줄을 세우는 게 아니야. 이 화살표 누가 세워준 건 줄 알아? 얘네들이 세워준 거야. 얘네들이. 내가 세워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살표는 알아서 만들어질 거니까 그 화살표를 보낼 때 필요한 숫자 4개를 여기에 있는 6개 중에 뽑아놓기만 하자는 거지. 뽑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제일 작은 건 A1한테, 두 번째로 작은 건 A2한테, 가장 큰 건 A4한테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해만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이해만 한다면 6시4로 계산해도 되고 조합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질을 이용할게. 6시2로 계산해도 되죠? 그래서 6 곱하기 5를 2팩으로 나눈 게 정답일 거라 15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정답 5번입니다. 필기. 이건 아마 다 필기가 될걸. 뭔가 확실하게 알아서 정답 맞춘 친구들 현재까지는 여러분들 실력 좋은 친구들 있는 거 아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서 필기들 다 해놔. 그림도 그려놓고. 뭔데 또 이렇게 수업들이 또 빨리 끝나면 45페이지 질문 더 10번 문제 한번 가볼게. 치역과 공역이. 치역이 뭐지 얘들아? 공역은 뭐고? 치역은 뭐고 공역은 뭐야? 어? 뭐 그걸 알아야 문제를 풀 거잖아. 이게 뭐야 이게? Y 전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공역이요. 이게 공역이죠. 그럼 치역은 뭐야? 엑셀 대입한 수. 치역은 이제 화살표를 보낼 거야. 그 화살표를 보냈을 때 실제로 화살표를 받고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야. 맞아? 그럼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건 저기 공역에 적혀있는 1, 2, 3, 4가 다 화살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1, 2, 3, 4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화살표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거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함수는 맞지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게 해주지 말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화살표를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거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걸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해주겠지. 그 전에 여러분들이 또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연결이 되면 1, 2, 3, 4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화살표를 받게 될까? 다른 조건이 걸려있는 건 아니지? 그래, 이것만 해석해주면 돼. 사실 지금 거는 해석하기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올바른 생각이야.
일단 얘네들이 다 화살표를 봐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선생님 말 잘 들어. 이 중에 4개는 다 따로따로 가는 거야. 그럼 공역과 치역 같아진 거 맞지? 그럼 이 중에 4개 다 따로따로 보냈으면 이제 몇 개만 더 연결해주면 되지? 이 중에 4개, 예를 들어서 1, 2, 3, 4를 얘네들 중에 하나로 따로따로 보냈어. 그럼 공역 치역은 같아진 거야. 그럼 이제 5만 가면 돼. 5는 어디로 가야 돼? 아무데나. 5는 아무데로나 가도 되죠. 왜? 이미 공역하고 치역은 같아졌거든. 맞아요? 그럼 이 말을 더 쉽게 해석하면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중에 (1, 2, 3, 4, 5)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2개는 같은 곳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야. 맞아? 다시 선생님이 정답으로 말할 수 있는 게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가면 된다 뜻이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4개는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가주고 나머지 하나만 이미 갔던 곳 하나를 선택해서 가주면, 지금은 선생님이 얘를 여기로 든 거죠. 이 말처럼 결국엔 뭔 말이냐, 다 따로따로 가는데 따로따로 가는 것 중에 어떤 2개는 항상 같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라고. 맞아요? 얘는 같은 곳, 나머지 3, 4, 5는 지 멋대로 하나씩 선택해서 가면 된다는 얘기지. 그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1, 2, 3, 4, 5 중 1, 2, 3, 4, 5 중 같은 곳을 가는 1, 2, 3, 4, 5 중에서 같은 곳으로 가게 될 2개를 뽑는 거야. 뽑는 방법은 5개 중에 몇 개? 5개 중에 2개. 그걸 지금 선생님 그림은 1, 2로 한 거지. 근데 1, 2가 같은 곳으로 갈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1, 3이, 어떨 때는 1, 4가, 어떨 때는 3, 4가, 어떨 때는 4하고 5가 같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 2개를 먼저 정해. 됐어? 2개를 정했어. 그 2개가 이 그림에선 1, 2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 2개를 하나로 묶어주고 나머지 별개로 하나씩 묶어주면 이제 숫자 몇 개 된 거지? 4개가 된 거죠. 그 4개를 여기에 있는 4개 1대1 대응 만드는 것처럼 1대1 대응 만드는 것처럼 1, 2는 갈 수 있는 길 몇 개? 4개. 2, 3은 갈 수 있는 길 몇 개? 3개. 4가 갈 수 있는 길 2개, 5가 갈 수 있는 길 1개라고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 얘를 4개로 생각하자. 왜 4개로 생각해? 5개 중에 2개는 같은 곳으로 갈 거니까 그 같은 곳으로 가게 될 숫자 2개는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주고 숫자를 지금처럼 4개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리고 그 4개를 1대1 대응을 만들 때처럼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곳으로 가게 될 숫자 2개를 찾아내는 방법 10가지에다가 그렇게 이제 묶였으면 여기에 있는 4개의 숫자를 여기에 배열하는 방법이 24가지. 그래서 정답은 10 곱하기 24가 될 테니까 240가지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다음 시간에 질문 조금 더 받을 거야. 프린트 챙겨올 수 있도록 하세요. 교재 챙겨올 수 있도록 하고 수요일날 7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숙제는 틀렸던 거 다시 풀어봐.